자, 이번에는 대퇴부의 근육 들어가겠습니다. 대퇴 후부근입니다. 예, 뒷다리는 크게 근육이 이제 4개가 붙잡고 있는데 2개는 내측으로, 2개는 외측으로 이렇게 사이좋게 2개씩 나뉘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시작 부위인 이 좌골을 먼저 잘 잡으셔야 되는데 이 좌골에 가서 이 근육이 붙습니다. 자, 좌골에서 시작하는 근육 중에서 반막양근과 반건양근이라는 근육이 있는데 그 근육은 이렇게 2개의 근육이 와서 안쪽에 와서 붙고요. 그 다음에 대퇴 이두근이라는 근육이 있어요. 대퇴 이두근은 긴 근육이 있어서 장두, 짧은 근육 단두. 그래서 대퇴 이두근 장두와 단두가 전부 이 내측에, 이 외측에 와서 비골에 와서 붙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근육을 마사지를 하시려고 그러면 먼저 좌골을 먼저 잡아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안쪽에 힘줄 부위를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다리를 편 상태에서는 근육 힘줄 부위가 이렇게 물려있는 게 이제 보이시게 되는데 지금 이렇게 외측에 물려있는 것은 대퇴 이두근 힘줄이고 여기서 물려있는 것은 반막양근 힘줄입니다. 그래서 좀 더 힘줄을 잘 잡기 위해서는 다리를 살짝 이렇게 세워보세요. 90도로 세우시면요. 예, 지금 보이시죠? 예, 바로 이 근육이 금방 보이다 말았네요. 다리에 힘을 줘보세요. 예, 지금 요 근육이죠. 여기 이제 이렇게 느껴지는 근육이 바로 대퇴 이두근 힘줄이고 여기서 잡히는 이렇게 툭툭 걸리는 힘줄이 반막양근 힘줄입니다. 반막양근이 뒤 후편에 있고 그 앞쪽으로 반건양근 힘줄이 붙게 되는데 여기 이제 근육을 이렇게 잡으셔서 2개의 근육을 힘줄을 같이 잡으세요. 반막양근과 반건양근 같이 잡으신 상태에서 이렇게 무릎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가볍게 힘줄을 이렇게 튕겨주는 의미죠. 튕기면서 마사지를 해주시면 되고 대퇴 이두근도 마찬가지죠. 대퇴 이두근도 잡은 상태에서 밖으로 잡아서 근육을 잡은 상태에서 다리를 이렇게 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툭툭 걸리는 힘줄이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 밖에서 잡히는 근육은 대퇴 이두근 힘줄인데 대퇴 이두근 단두는 이 밖에서 잡을 수가 이렇게 다리를 펴시면 잡히지가 않거든요. 다리를 구부린 상태에서 대퇴 이두근 장두 이 안쪽으로 가서 잡으시면 이 단두 대퇴 이두근 단두가 느껴지세요. 아프시죠? 아파서 지금 발을 막 꼬고 계신데 되게 아픈 근육이에요. 그리고 좌골을 잡아주셔야 돼요. 이 좌골은 대퇴 이두근 힘줄과 반막양근 건양근 힘줄이 붙는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손으로 잡으시지 말고 팔을 이용하셔서 잡으신 상태에서 툭 걸리는 근육 다발 이렇게 느껴지실 텐데 바로 힘줄들이에요. 이 근육을 잡아주셔야 바로 무릎에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죠. 뒷다리 아프신 분도 여기 좌골에서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근육이 이렇게 나뉜다고 그랬잖아요. 어디서 나뉘냐면 뒷다리 중앙부에 보시면 가장 이렇게 수북하게 지방이 많이 차 있는 이제 해부를 해보면 여기가 굉장히 은근히 지방이 많이 끼어 있는 곳이거든요. 거기가 바로 이 2개의 근육이 나뉘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그 근육 그룹 안쪽으로 이렇게 좌골신경이 내려가는 부위이기 때문에 이곳은 지방이 가장 많이 축적되는 부위예요. 그래서 우리 방광경맥의 은문이라는 혈자리죠. 거기는 먼저 이 지방을 먼저 핀칭해서 잡아주시고 반막양근을 잡을 수 있는 힘줄 부위 말고 반막양근을 잡을 수 있는 바로 그 유일한 부위가 바로 이 나뉘는 지점이에요. 두 그룹에 나뉘는 지점. 뒷퇴부 후부에서 중간 부위를 잡으시면 돼요. 안쪽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시면 반막양근을 만질 수 있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다리 대퇴 후부 근육은 4개의 근육이라고 말씀드렸고 잡을 수 있는 곳은 바로 이 무릎 쪽과 그다음에 좌골 쪽에서 이렇게 관리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대퇴 후부근에 이어서 대퇴 전부근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앞다리 근육이에요. 그래서 앞다리 근육도 4개, 뒷다리 근육도 4개입니다. 아주 규칙적으로 몸이 되어 있는데 자, 먼저 앞다리에서 가장 가운데 있는
근육이죠? 대퇴 직근입니다. 대퇴는 이제 허벅지를 얘기하는 거고, 직근은 복직근처럼 수직으로 있다. 그래서 직근이라고 이름을 지었죠. 이 대퇴 직근은 전하 장골국에 있습니다. 전상 장골국도 있고 전하 장골국이 있는데, 전상 장골국은 만지기 쉬우세요. 이렇게 보시면 골반에 가장 이렇게 누구나 만질 수 있는 뼈죠. 이 전상 장골국에서 가장 다리에서 또 이렇게 긴 근육이 봉공근이잖아요. 이 봉공근이 이렇게 사선으로 와서 경골 내측에 와서 붙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보이시는 모델도 화면상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봉공근이 이렇게 자국이 물려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가장 천층 근육인 봉공근은 전상 장골국에서 시작을 하고요. 그 아래쪽에 전하 장골국에 이 대퇴직근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지시면 툭툭 걸리는 힘줄이 지금 앞에 이 지금 대퇴직근이 움직이는 거 보이실 텐데, 이 바로 이 대퇴직근 힘줄을 마사지를 해주셔야지, 이 무릎 아프신 분들은 전부 이 대퇴직근 힘줄을 꼭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왜 걸을 때 무릎에서 뚝뚝 소리 날 때 있죠. 그거 바로 이 대퇴직근이 지금 제한이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모델분도 지금 편하게 누워 계신데, 다리가 무릎이 지금 가운데 있질 않죠. 이렇게 바깥쪽으로 외회전이 되어 있으세요. 그렇게 되면 대퇴직근이 어떻게 돼요? 제자리에 있지 않고 쭉 이완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무릎을 이렇게 제자리에 갖다 놓은 상태에서 이 대퇴직근을 마사지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돌려 있는 상태에서 하시게 되면 대퇴직근이 아니라 이제 안쪽에 내측강근을 마사지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이렇게 똑바로 놓은 상태에서 보는 근육이 바로 이 대퇴직근입니다. 대퇴직근은 전하 장골국에서 시작해서 앞 허벅지를 이렇게 쭉 따라 내려오면서 무릎을 감싸요. 슬개 인대를 감싸서 무릎 아래쪽에 가서 이렇게 딱 부착되는 근육이기 때문에, 무릎에 통증이 있는 분들은 무릎에서 마사지 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전하 장골국의 힘줄을 잡아주셔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 대퇴직근의 안쪽에는 내측에 있으니까 내측 광근. 이 광근은 이제 넓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바깥쪽에는 외측 강근이 있습니다. 외측 강근은 워낙 넓어요. 그래서 내측 강근을 보시고 싶으면 다리를 한번 이렇게 지금 보이시면 이게 바로 내측 강근은 이 위에까지 있지 않고 이 아래쪽에만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외측 강근은 이제 이쪽에서 안 보이니까 이쪽 근육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근육이죠. 여기 이제 보이시는 근육이 외측 강근입니다. 쉽죠? 직근과 내측, 외측 이렇게 있습니다. 4개라고 했는데 하나의 근육은 뭐죠? 안 나오죠? 바로 이 직근을 드러내야만 안에 나오는 중간강근이 있습니다. 중간강근은 대퇴직근 안쪽에 대퇴골 바닥에 붙어있기 때문에 만져도 만질 수가 없어요. 만질 수 있는 유일한 곳은 복토, 우리 위경맥의 복토라는 혈자리인데, 우리 뒤에 그 대퇴 후면에서도 은문이라는 혈자리 있었죠. 반광경맥에. 거기서 반막양근을 만질 수 있었는데, 이때도 이 대퇴직근 이외에는 이 바로 중간강근을 만질 수 없는데, 복토에서만 이 중간강근을 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퇴직근을 무릎 이렇게 돌리지 마시고 제자리 갖다 놓은 상태에서 이 대퇴직근 바깥쪽으로 들어가서 이 복토혈에서 만지시면 이 대퇴골 뼈가 만져지면서 이 중간강근을 이 외측에서만 만지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퇴직근을 만지시려면 바로 이 무릎과 그 다음에 이 전하 장골국 힘줄 부위를 마사지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내측에 있는 이 힘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무릎의 각도가 이렇게 변하는 것은 바로 이제 골반의 문제가, 골반 근육이 이렇게 무릎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무릎의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하시려면은 어디부터 해결하셔야 돼요? 바로 이 골반부터 마사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대퇴직근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퇴직근 힘줄은 이렇게 손으로 만지시면 굉장히 간지럽고 간지러운 통증이 뜨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팔을 이용해서 푸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맨살을 푸시는 것보다는 수건을 덮어놓은 상태에서 하시면 훨씬 잘 잡히고 좀 이렇게 안정감이 있으세요. 덮은 상태에서 팔을 이용해서 대퇴직근 힘줄이 두두둑 걸리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근육입니다. 무릎 아프신 분들 전부 여기서 잡으셔야 돼요. 해주시고, 그 다음에 무릎을 내전 해놓고, 대퇴직근은 여기서 시작해서 무릎으로 가기 때문에
그대로 오일 마사지를 만약에 하신다 그러면 대퇴직근의 시작 부위를 잡으신 상태에서 이렇게 쭉 늘려주시면 되세요. 물론 이건 천층 근육밖에 자극이 안 되기 때문에 마사지를 깊이 딥하게 하실 거면 이 슬개골 위쪽에 있는 힘줄을 잡아주셔야 돼요. 슬개인대죠? 슬개인대는 무릎이 뜬 상태에서 이렇게 눌러버리면 무릎이 더 이제 아프시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벽에를 무릎 뒤에다가 고여 놓으신 상태에서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슬개골 위쪽을 하시게 되면 대퇴직근 힘줄과 그 다음에 중간강은 힘줄이 전부 같이 이렇게 무릎 인대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뼈 바닥을 잡듯이 뼈 바닥을 압박하면서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비벼주듯이 마사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릎 아플 때 저도 이제 여기 혼자 마사지 하는데 처음에 이제 너무너무 아픈데 하면 할수록 무릎이 너무 시원하고 무릎이 개선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무릎이 돌아간 분들은 반드시 여기에 통증이 뜨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무릎을 제자리 갖다 놓은 상태에서 압박하듯이 마사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내측 강근은 그대로 내측 강근 그대로 그 근육을 그대로 마사지 하시면 돼요. 이렇게 풀어주듯이 또는 수근을 이용해서 반축하듯이 내측 강근을 풀어주시면 되고, 자, 외측 강근은 너무 광범위해서 포인트가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측면에서 관리하실 거기 때문에 전면에서 보여드리기 힘들어요. 이따가 옆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포인트죠. 무릎 내측. 이 무릎 내측의 통증은 여러 개의 근육 그룹들이 여기 힘줄이 닿아 있는데 우리 전상 장골극에서 시작해서 무릎 내측에 이 전면에 붙는 게 이제 봉공근이고요. 그 다음에 치골의 가장 안쪽에서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 그냥 수직으로 붙는 근육이 봉공근 다음 근육이죠. 다음 근육이 박근입니다. 박근. 그래서 이 박근이 짧은 분들은 스트레칭이 안 돼요. 그래서 아이들 왜 운동 갔다가 와서 스트레칭 잘못하고 나서 억지로 시키면 여기 근육이 찢어지듯이 손상을 받게 되는데 그 손상 당하는 근육이 바로 박근 근육입니다. 그래서 봉공근과 박근, 그리고 그 뒤에는 반건양근이 붙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근육이 이해가 안 되세요. 다리를 살짝 접겠습니다. 접으시면 이 안쪽으로 힘 빼셔야 돼요. 이 안쪽으로 이렇게 힘줄들이 이렇게 잡히실 거예요. 툭툭. 이 근육을 잡고 배가 좀 있으시면 좋습니다. 배에 거세요. 다리를 건 상태에서 이 근육을 이렇게 잡아서 기타 튕기듯이 이렇게 잡아주시면 뚝뚝뚝뚝 근육 힘줄이 여러 개의 힘줄 다발을 마사지를 하실 수가 있어요. 무릎이 아프신 분들 반드시 내측에 경골 내측에서 이렇게 힘줄 마사지를 같이 해주시면 두두둑 두두둑 뜯어주시면 굉장히 효과적이신 바로 부위입니다. 자, 이번에는 대퇴 전부근인데요. 외측 강근은 전면에서 잡는 것보다 측면에서 직접 통증도 내기 때문에 옆으로 다리를 접으시거나 아니면 옆으로 눕힌 상태에서 관리를 따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외측 강근은 굉장히 넓은 근육이에요. 그래서 대퇴 전부근이면서 또 측부까지 연결되어 있는 근육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대둔근이 이렇게 대둔근막이 장경인대를 형성하면서 그 같이 외측 강근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엉덩이 잡은 상태에서 대둔근 살짝 잡아주시고 쭉쭉 스트레칭 하듯이, 여기는 이제 TP가 따로 이렇게 하나씩 그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압박하듯이 내려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팔을 이용하시는 게 더 좋으세요. 팔을 이용해서 압박해서 쭉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담경맥 근육이기 때문에 얼굴에 이제 상부에 열이 많으시거나, 그 다음에 눈이 굉장히, 평상시에 눈이 항상 이렇게 피곤하시고 그런 분들은 이제 담경맥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은 여기 되게 좀 많이 아파하시는 부위거든요. 그래서 너무 아파하시면 수장사지 이용하시다가, 팔을 이용하시면 되겠고, 그대로 외측에 비골근들 쭉 자극하시면서 담경맥 그대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측면을 관리하실 때는 바로
담경맥과 함께 방광경, 다리 경락 하실 때 다태 후부근하고도 연결하셔도 좋고 전부근하고 연결하셔도 좋은 그런 부위입니다. 자, 이번에는 내전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전근은 다리를 이렇게 붙일 때 쓰는 근육이에요. 그래서 내전해 보세요. 네, 요겁니다. 이렇게 다리를 오므릴 때, 그리고 다리를 쫙 그냥 편하게 계셔 보세요. 예, 요거 벌리는 게 몸통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게 외전이거든요. 그래서 연세가 있으실수록 점점 내전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이 내전근이 약화가 되기 때문에 다리를 오므리고 싶은데 전철을 타거나 의자에 앉을 때 다리가 쩍쩍 벌려지는 것이 바로 이 내전근 약화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전근 마사지는 임산부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하고 산전 산후관리 또 갱년기 여성분들, 그 다음에 또 남성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지금 하지 쪽으로 그 순환을 딱 잡아주고 있는 게 이 내전근이기 때문에 반드시 중요한 관리입니다. 자, 먼저 내전근 그 설명부터 들어갈게요. 내전근은 먼저 치골근부터를 내전근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치골근은 우리 그 서해부 쪽에 보시면 서해부 안쪽으로 이렇게 맥이 뛰는 자리를 먼저 찾아보세요. 툭툭 맥이 뛰는 걸 느끼실 텐데 여기가 바로 대퇴동정맥이 지나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지금 여기서는 이제 이 부위거든요. 그래서 이 대퇴동정맥이 지나가는 자리에 맥 뛰는 쪽 바로 바깥쪽으로 장요근이 붙었었죠. 그래서 이 맥을 기준으로 해서 맥 뛰는 동정맥을 기준으로 해서 안쪽으로 잡으시면 돼요. 이 안쪽이 치골근이 이렇게 대퇴골로 붙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치골근이 이렇게 붙기 때문에 이 치골근 마사지는 치골뼈 쪽으로 뼈를 이렇게 누르듯이 밀어주듯이 마사지를 하셔야 돼요. 밀어주듯이 또는 이렇게 잘라주듯이 이 서해부를 자르듯이 마사지 하셔야 되고 맨살에 하시는 것보다는 수건을 덮어놓고 하시는 게 훨씬 잘 되십니다. 수건으로 밀어주셔도 좋고 그 다음에 엄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밀어주시면 치골근을 마사지 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내전근으로 들어갈 텐데 이 내전근은 장내전근과 단내전근 그리고 대내전근 이렇게 세 개로 나누게 되는데 다리를 살짝 접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접으시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뼈처럼 이렇게 툭툭 걸리는 근육이 누구나 있으실 거예요. 이제 뼈인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뼈가 아니고 이게 내전근입니다. 장내전근과 단내전근이에요. 그래서 이 굵은 이 근육을 가운데를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살살 만져보시면 이렇게 골이 나뉘는 걸 느껴질 수 있어요. 장내전근과 단내전근이 이렇게 나뉘는 근육을 이렇게 만질 수가 있는데 이 장내전근과 단내전근은 같이 잡아서 이렇게 움직이듯이 관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통은 오일로 마사지 하실 때는 이렇게 압박하듯이 마사지를 하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잡으셔서는 근육을 깊이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오일 마사지 하시기 전에 먼저 근육을 한번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잡아주시고요. 마사지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부착 부위 있죠. 이 부착 부위 아까 치골근 아래쪽으로 잡으셔서 타올을 덮으신 상태에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끊어주듯이 그럼 굉장히 이렇게 질기게 툭툭 걸리는 근육이 느껴지실 텐데 바로 그 근육의 힘줄 부위를 자르듯이 마사지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하신 곳이 장내전근과 단내전근이고요. 제일 이제 하이라이트 근육이 대내전근이죠. 대내전근은 이 장내전근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골이 이렇게 깊이 파이셔요. 그럼 이 안쪽에 대퇴골 뼈 바닥까지 마사지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시면 뼈 바닥이 잘 잡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일단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옆으로 눕혀놓고 하시는 게 되게 이제 쉽게 잡히시고요. 만약에 이렇게 그냥 앞으로 누우신 상태에서 하실 때는 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대퇴골 뼈 바닥을 잡듯이 마사지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피하 지방이고요. 대내전근은 치골서부터 좌골까지 붙어있는 이 다리 전체, 이 안쪽 다리 전체를 잡고 있기 때문에 골반저의 운동과 굉장히 관계가 깊습니다. 그래서 대내전근에 제한이 있으시면 아래쪽에 냉이 찬다든지 골반염 증상이 뜨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여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근육이죠. 잡아서 바닥면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내전근에 그 운동성이 떨어지게 되면 이쪽으로 많이 노폐물이 고이게 되거든요. 냉이 많아진다든지 이렇게 하복부가 굉장히 냉해지는 그런 증상도 가질 수 있습니다.